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온라인 가구 공용 웨이페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집콩 열풍이 불면서 팬데믹의 최고 수혜주로 떠올랐던 바로 그 기업이죠. 그런데요, 엔데믹이 오고 고금리, 인플레이션에 주택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 성장 신화에 정말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웨이페어는 몸집 불리기라는 오래된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수익성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꺼내 들었거든요. 과연 이 거대한 방향 전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드라마틱한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팬데믹에 달콤했던 꿈에서 깨어나야 했던 그 냉혹한 현실을 좀 보고요. 여기에 맞서서 웨이페어가 꺼내든 웨이페어 2.0이라는 비상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정말 먹히고 있는지, 긍정적인 신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를 아주 균형 있게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웨이페어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웨이페어가 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해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 팬데믹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거든요. 2020년, 다들 기억하시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안으로 향했잖아요. 재택근무용 책상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소파까지 집 꾸미기 열풍의 웨이페어 매출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파티는 없잖아요. 2022년부터 물가가 치솟으면서 사람들 지갑은 얇아졌고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이사나 인테리어 수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 롤러코스터는 웨이페어에게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아주 절박한 경고등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웨이페어가 스스로를 리부트합니다. 이름하여 웨이페어 2.0. 이건 뭐 단순히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DNA 자체를 바꾸는 대수술이었어요. 이제껏 해왔던 외형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주문 한 건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이익을 남기는 똑똑한 성장에 모든 걸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웨이페어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알려면요. 가구 업계의 고속도로를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웨이페어는 가구를 직접 만들지 않아요. 대신에 2만 개가 넘는 가구 공급업체랑 수천만 명의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거대한 물류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인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캐슬 게이트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물류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파나 침대처럼 크고 무거운 가구는 일반 택배랑은 차원이 다른 배송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캐슬 게이트가 까다로운 라스트 마일 배송에 특화돼서 파손은 줄이고 속도는 확 높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마존 같은 거대 공룡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웨이페어만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이 웨이페어 2.0이라는 청사진은 4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지방을 싹 걷어내는 비용 통제, 대규모 인력 감축은 물론이고 수익이 안 나는 독일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철수하면서 군사를 뺐고요. 둘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서 다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고 확실히 돈이 되는 시장과 고객에게만 자원을 투입하는 거죠. 셋째는 온라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옴니채널 확장입니다. 고객이 직접 가구를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효율을 AI 같은 기술을 써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대수술,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웨이페어의 전략이 그냥 구호로 그친 게 아니라 진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들을 숫자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133%. 이게 뭐냐면요. 회사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EBITDA라는 지표의 성장률이에요. 과거에 적자에 허덕이던 걸 생각하면 이제는 사업 본연의 힘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체질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지표를 뜯어보면 이 변화가 더 명확해져요. 매출도 꾸준히 늘었지만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쓰고 남은 실제 현금이 무려 297%나 급증했어요. 이건 이제 외부 투자 없이도 스스로 사업을 꾸려나갈 자생력을 갖췄다는 뜻이거든요.
또 고객 한 명에게서 버는 돈, 즉 객단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 이제 웨이페어가 더 충성도 높고 가치 있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아주 내실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심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충성 고객입니다. 지금 웨이페어에서 일어나는 주문 10건 중 거의 8건이 기존 고객의 재구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규 고객을 끌어오려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지 않아도 한번 만족한 고객이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는 아주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웨이페어 비즈니스가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이런 자신감은 웨이페어 CEO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니라즈 CEO가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운명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건 더 이상 주택 경기가 어떻고 경쟁사가 할인을 하건 말건 그런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빚만 있는 곳은 없겠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웨이페어에게도 분명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이 장밋빛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뭘까요? 지금부터는 반대편의 목소리,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역시나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막강한 프라임 회원과 물류망을 무기로 온라인 가구 시장의 거의 20%를 장악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고객 데이터나 검색 알고리즘 같은 보이지 않는 힘까지 더해서 웨이페어의 영토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죠. 웨이페어가 가구 전문성이라는 창으로 맞서고는 있지만 이 거인의 공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 밖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꽤 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리워드 프로그램이 충성 고객을 묶어두는 데는 좋지만 이게 자칫하면 수익성을 갉아먹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회사 체질이 아무리 강해져도 주택시장이 다시 깊은 침체에 빠진다면 그 충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재무제표에 여전히 마이너스로 찍혀있는 주주자본도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앞서 좋은 숫자들을 많이 봤지만 어쩌면 이게 가장 아픈 손가락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마이너스 0.5%. 기존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쓰기는 했지만 전체 활성 고객의 숫자는 오히려 약간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기존 고객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신규 고객을 끌어와야 한다는 이 큰 숙제를 웨이페어는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을 가장 오래된 방법,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룡의 이른바 역주행 전략, 옴니채널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이페어에게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브랜드 광고판이자 경험의 장인 거죠. 실제로 첫 대형 매장에 들어선 일리노이 주에서는 매장에 온 손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전체의 온라인 주문까지 같이 늘어나는 후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본 경험이 온라인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진짜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매장에 오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웨이페어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진짜 신규 고객이었던 거예요.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신규 고객 유치라는 가장 큰 숙제를 바로 이 오프라인 공간이 아주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광고만으로는 만나기 어려웠던 고객들을 직접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일리노이 한 곳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웨이페어는 이제 이 성공 공식을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애틀랜타, 덴버, 뉴욕 같은 주요 거점 도시의 대형 매장을 계속해서 열 계획입니다. 이건 더 이상 시험적인 시도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오프라인을 확실하게 선택했다는 명확한 선언인 거죠. 결국 웨이페어의 이 거대한 방향 전환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한 현명한 생존 전략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한 위험한 도박일까요? 분명한 건 이들의 행보가 온라인 소매업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웨이페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